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초연결 다매체 시대에 지자체의 문화, 관광, 홍보 콘텐츠 경쟁력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국의 로컬 콘텐츠 성공 사례를 통해서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인기가 있으시네요. 네. 우선 이제 작년에도 저희 로컬 콘텐츠 페스티벌에 오셔서 강연을 또 해주시고 올해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취임 이후에 호남을 방문하시는 것만 벌써 다섯 번째가 되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을 방문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경제부총리 그만두고 제 아내와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 사는 모습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온 것이 전라남도였습니다. 네. 이곳 순천, 구례, 광양, 여수를 왔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아주 자연 풍광, 맛있는 음식도 그렇지만 저는 남도에 있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 와가지고 사람 만나고 또 대화하고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시와도 저희 경기도가 상생협약을 최초로 맺었고요. 늘 올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도 도지사님께서 자주 방문해 주셔서 무척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선거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율을 나타내는 것을 지지 확대 지수라고 하는데 1위이자 유일한 플러스 단체장이시더라고요. 어떤 비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사실 우리 전남도의 김영록 지사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 지지율 향상도 면에서 좀 손해 보셔서 그런 거지. 네. 그렇지만 전국에 17개 광역 시도가 있고 또 대통령도 있습니다만 저를 빼고 나머지 분들이 모두 투표율보다 낮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선거 때 받은 득표보다 더 좋은 정책을 많이 펴고 또 일을 잘해서 지지를 올렸으면 좋겠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10%포인트 이상 빠졌고요. 또 우리 광역시도지사 중에서도 적게는 마이너스 3%에서 크게는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지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가 올라간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더 많이 각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도 함께 해봅니다. 네,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도지사님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기회소득을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기회소득은 금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나 또는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회소득입니다. 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 첫 소득의 결실이 이제 예술인 분들에게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이 예술인 분들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술인분들은 아주 좋아하세요. 우리 사회에서 예술 창작 또는 여러 가지 그 공연 등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계신데 이 시장에서 그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셔가지고 있는 예술인들, 일정 소득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저희가 기회소득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예술인들은 그 소득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그 예술과 또 창작 활동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 자부심 때문에 아주 기뻐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기회소득의 두 번째 혜택은 어느 분들께 돌아갈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예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저희가 일정한 그 기간 동안에 그 활동을 하시게 되면 운동을 하시거나 어디 쇼핑을 가시거나 해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가 기회소득을 드리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은 그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건강해지시고 또 질병에도 그 예방할 수 있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그 사회적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가치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네. 해주기 때문에 이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에게
두 번째 기회소득을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더 많은 기회소득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사님께서 이제 최근에 두 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미국과 일본 출장에서는 무려 4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하셨고, 또 인도와 태국 출장에서는 수출 판로를 여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해내셨는데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가 더 커지고 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더 큰 경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작아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둘로 쪼개져서 끝간데 없이 싸우고 있고, 또 외교는 뺄셈 외교를 하고 있고, 경제는 경제 주체 간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됐던 또 쪼개는, 그러면서 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만이라도 이와 같은 것을 불식하고 더 커지자 하는 뜻을 했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지금 1,400만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7%가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는 여야 동수인 도의회 상황에서도 협치를 실현을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었거든요. 함께 도정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 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미국, 일본 출장을 통해서는 4조 3천억이라는 투자 유치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돈 버는 도지사 되고 싶고요. 이번에는 또 인도, 태국에 우리 기업이 나가게끔 해서 경기도는 정치, 외교, 경제 면에서 또 키우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의 뜻은 보통 저희 민주당 소속의 도지사나 또는 진보측 분들은 이 경제나 시장에 있어서 무능하다 하는 약간의 잘못된 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인식을 깨고 싶었습니다. 민주당 도지사가 가장 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키울 수 있고, 우리 시장을 잘 이해하면서 경기도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기도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협치, 경제, 또 사회의 면에서 더 커지는 경기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더욱더 커져서 더 큰 대한민국이 됐으면 그렇습니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이제 폭염과 수해 같이 이제 기후 위기를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환경 문제가 참 중요해진 때인데요. 지난 4월에 경기 알리백 비전을 선보를 하셨더라고요. 이 환경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호남권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우리 전라남도는 풍력과 또 이 바다를 이용한 풍력, 또 태양열 등 아주 잘하고 있는 곳이고, 아까 김영록 지사님 보니까 이 배질 수상 풍력 그 배지를 달았더라고요. 네. 경기도와 우리 호남권이 그런 점에서 잘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앙정부가 지난번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내면서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후퇴를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30%에서 21%로 줄였고, 또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부분의 정책을 이번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겠다고 해서 알리백 선언을 했고, 얼마 전에는 산단 알리백 선언을 해서 일석삼조 효과를 냈습니다. 저희가 산단 알리백을 통해서 2.8기가의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고, 또 거기에 투자되는 돈 4조는 기업들이 투자를 함으로써 저희 도민의 부담을 하나도 안 하게 했고, 또 산단에서 그 태양열 자리를 빌려준 기업에게는 1년에 1,000억씩 그 임대료 수입을 얻도록 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전라남도 호남과 협력할 일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지역의 문제는 사실 모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뭐 인구 소멸이나 아니면 뭐 소아과 부족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매월 그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는 회의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저출생 네. 대책에 대한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제가 매월 직접 주재를 하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것을 매월 제가 직접 주재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매월 최소 한 번씩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역설적으로 제가 매월 하는 회의 주제와 만난 것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건 저출생 대책,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세 번째는 청년입니다. 저는 제가 매월 하는 이 행사에 있어 우리 경기도가 생각하는 미래 도전 과제가 이 속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임기 중에 그 같은 정책을 펴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생각하시는 어떤 구상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매월 회의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저도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많이 냈고 예산 배정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큰 실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네. 거대 담론만 있고 또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민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하는 매월 회의에서는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주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1,000명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포커스 인터뷰를 했고 또 100명 넘는 분과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를 키우는 주부도 계셨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따져봐가지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 회의에서는 난임 부부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그동안은 일정 소득 이하만 지원해줬는데 제가 그 소득 제한을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난임 부부에게는 예를 들어서 소득 제한 없이 계속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또는 결혼, 출생, 양육에 있어서 실제로 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서 그걸 축적하자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문제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결혼율이 너무 떨어졌다는 것. 네. 두 번째는 첫째 아이를 낳는 분이 둘째 아이를 낳는 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점들을 착안해서 실제로 체험하시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그분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더 큰 꿈을 펼칠 기회로 어떤 이는 다시 꿈을 꿀 기회로 다른 이는 꿈을 이어간다네. 경기도에 이처럼 많은 기회들과 기회가 넘치는 기회수도.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혹시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조금 더 소개하고 싶은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희 경기도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가지고 많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우리 민주당의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또 진보의 광역자치단체장이 경제와 시장을 이해하면서 경제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는 능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난번 출장에서 4조 3천억 해외 자본을 유치했다고 하지만 제 임기 중에 100조 이상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임기 내에 100조 이상 실현을 해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때에 경기도가 가장 발전하는 경제, 역동성 있는 경제를 만드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경기도가 갖고 있는데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경기도가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지역균형 문제도 그렇고 양극화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이 양극화와 이 소득 불균형 문제 해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은 기회를, 더 고른 기회를 우리 도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어르신들, 또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고르게 해주시는 것을 만들어서 경기도가 포용과 상생의 도로 만들고 싶은 게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미래 대비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장서고 싶습니다. 기후변화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후퇴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을 심지어는 기후 깡패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후변화의 대응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현재의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안 쓰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힐 겁니다. 아직 그 의식이 중앙정부가 부족한데 경기도가 이와 같은 미래 대비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좋은 전형을 꼭 만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6.25 정전협정 70주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이 70주년의 의미와 평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얼마 전에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는 평화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중앙정부도 그렇고 대한민국 어디서도 진심 어린 평화의 메시지를 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아무리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화와 타협에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당일날 70년 당일날 전 세계 예술인과 함께 평화 선언을 했고 튼튼한 안보를 중심으로 하지만 계속해서 평화와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는 메시지를 냈고 또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북한과 가장 접경 지역이 넓은 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앞장서야 됐다는 생각으로 평화 메시지를 세게 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돼야 되겠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경기도 어떤 모습일까요? 네, 앞으로의 경기도는 저는 기회의 수도 경기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더 많은 기회는 경제의 역동성과 우리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일자리 만들고 공부할 기회, 장사할 기회, 사업할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은 기회는 우리 사회에 불공정하게 주어지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포용과 상생으로 해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경기도를 만들고 싶고요. 더 나은 기회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 기후변화 문제, 저출생 문제, 감염병 위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기회의 수도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호남민들과 경기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 경기도는 전라남도, 북도, 광주시 3개 호남 광역자치와 유일하게 상생협약을 다 맺은 도입니다. 각각의 도에 따라서 협력하는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작은 것부터 성공 경험을 만들겠습니다. 전라남도의 농산물을 저희가 사서 학교 급식에 쓰겠고 또 전라북도와는 저희 경기도의 창업과 이 스타트업 여러 경험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면서 서로 배우고 상생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호남의 많은 주민들께도 경기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경기도가 호남과 함께 협력하는 이와 같은 일에 많이 성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호남과 호남 주민의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경기도를 변화시키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경기도를 변화시켜서 또 호남과 협력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들이 잘 돼서 더 큰 경기, 더 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에서 시작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그리고 더 나은 기회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시간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